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의 이영숙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어교육개론이라는 이런 강의를 앞으로 총 3차 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한국어교육개론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이 영역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강의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이 영역은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식과 내용이 필요한데요. 그 지식과 내용을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치게 될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한국어 교육 개론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어떤 경향과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앞으로 총 3차 시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한국어 교육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학습 목차를 봐주시면 먼저 한국어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그리고 국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별 교육 목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요약과 함께 그리고 강의를 바탕으로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퀴즈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국어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쯤 된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한 몇 개쯤 될까요? 연구자들은 전 세계 언어가 한 5천 개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6천 개, 심지어 7천 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6천 개에서 7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이 많은 언어 가운데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7,720만 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보면요. 한국과 북한에서 각각 5천만 명, 2,500만 명 이렇게 본다면 220만 명 정도는 해외에서 우리 재외동포 그리고 재외동포의 2세, 3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언어 가운데에서 그러면 한국어를 모어 사용자 수의 순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그 숫자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14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언어들이 뭐로 많이 사용이 될까요? 네, 이것은 인구 수에 비례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영어, 힌디어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4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모어 사용자 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공용어는 영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역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역시 중국어가 모어 사용자 수로 봐서는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최근에 중국보다
그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세계 인구 1위 국가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힌디어를 쓰는 경우가 한 40% 정도가 되고요. 뭐 나머지는 타밀어라든지 또 벵골어 이런 언어를 쓰는데 지역마다 한 14개 정도의 공용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좀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 이제 자료를 근거 자료를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NN에서는요. 배우기가 까다로운데도 한국어 인기 상승이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까다로운 가장 어려운 그런 언어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하는 그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K-팝 관련 트윗이 한 해 동안 78억 건이나 된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팬덤 랭귀지 러닝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문화적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열성 광팬들이 특히 이제 이 보도에 의하면 K-팝의 열성 팬들이 그 자율적으로 자아 동기화가 되어서 언어 학습을 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죠. 자, 그 밖에 또 오징어 게임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한국 그 컨텐츠, OTT 컨텐츠 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다. 그래서 세종학당의 대기자만 하더라도 1만 명이 넘는다라는 보도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문화 관련한 이런 그 한국어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대학 입시 외국어로 선택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선택될 예정이다라는 이런 보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뭐 호주,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에 이르기까지 이런 국가들이 대학 입시로 그 외국어 선택을 할 때 한국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화면에서 마지막 줄에 제가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뭐뭐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K-팝의 어떤 뭐 열기, 뭐 K-드라마 열기,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한류 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줄이 특히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어의 현재 모습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문화 관련한 한국어 어휘가 대량으로 영어사전, 즉 옥스포드 대사전에 추가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류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류란 한국의 음악, 영화, TV, 패션, 음식 등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한국과 대중문화에 관한 국제적 관심 증가 현상
어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밖에도 한국 문화 관련한 어휘가 다수의 어휘가 이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이 됐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대박, 누나, 오빠, 언니, 반찬, 불고기, 김밥, K드라마, 만화, 먹방, 한복, 이와 같은 어휘들이, 문화 관련 어휘들이 옥스퍼드 사전에 많이 등재가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 문화 관련한 어휘가 온돌이나 뭐 김치, 불고기 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한국식 영어가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스킨십, 우리가 뭐 신체 접촉이라는 우리 한국식 영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 등재되었거나 파이팅, 힘내, 뭐 이런 의미의 파이팅이라는 단어도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뭐 파이팅 이런 말을 써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K 뭐뭐라고 하는 이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K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접두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이 K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겠어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K-팝, 뭐 K-드라마 이외에도 뭐 K-시네마, K-푸드 또는 뭐 K-뷰티,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적인 한국 스타일의 이런 의미로 뭐 K-장남, 뭐 K-장녀 이런 말까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K의 위력이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단어들이 아마 좀 한국적인 분위기로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국어의 현재 모습은 정말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개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한국어 교육 개론 이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국어는요. 국어 기본법 제1장에 대한민국의 공용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용어이고 한국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이것은 좀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세계의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그런 고유 명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언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이것을 이제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해서 이니셜로 KSL 이렇게 말하고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것은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그래서 이니셜로 KFL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한국어 사용이 생활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사용이 일상생활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원. 네. 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일부는 앞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어 교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실천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국어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국어 교육의 개념이 어떤 시대적인 요구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초기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을 한국어 교육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은 어떤 혈통이라든지 또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다 아니면 내국인이다 이렇게 나누고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을 한국어 교육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 최근의 한국어 교육은 이렇게 어떤 시점이라든지 공간적인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다 한국어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한국어 교육의 개념은 좀 더 그 실천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한국어 교육의 대상별 교육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한국어 교육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양적으로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그 대상 또 그 학습자들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별 교육 목표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데요. 이렇게 대상별 교육 목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국어 교육의 일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그 목표를 어디에 둘 것 같나요? 네,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목표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약간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둘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문화 이해 증진과 자신의 문화를 한국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끼리 아니면 또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 문화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상호주의 이런 개념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자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물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익히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상대국의
어떤 문화도 함께 존중하는 이런 그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상호 문화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어 교육 대상별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목표인데요. 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예비 대학생이나 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에 어디에 목표를 둘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대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이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게 될까요? 자, 그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과제물을 내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한국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대로 그 내용대로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듣기, 또 전공 서적 읽기, 발표와 토론하기, 보고서 쓰기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또 학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도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강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밖에 과외 활동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을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 그 교육 목표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사회, 한국 사회 또는 학문적인 이런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문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교육 목표를 둘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원활한 학업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 가족 대상의 이제 그 한국어 교육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말할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본국에서 결혼을 해서 형성된 가족이 나중에 한국 내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그 외국인 근로자 가정도 우리가 다문화 가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터민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또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한 이런 세터민 가정, 이 경우도 우리가 다문화 가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터민 가정은 우리가 이제 순화시켜서 세터민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제 공식 용어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이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다문화 가족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자, 우선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생활에서 주민 대상의 알림 방송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공공기관의 방송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의 또는 본인의 학교 방문과 상담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를 이용한 경제활동 능력을 길러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감 그리고 성취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문화를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소통 능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소통 능력 이것은 우리가 일반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다른 어떤 대상별 교육 목표에 공통적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밖에 또 한국어 교육 대상이 되는 것이 재외동포인데요.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을 우리가 그 헤리티지 한국어 교육 또는 헤리티지 학습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자, 혈통으로 보면 한국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가족, 한국의 친지, 또 현지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 등과 한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자신의 뿌리 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태어나고 혹은 자란 그 나라의 언어 이외에 한국어를 이중 언어로 또는 한국 문화를 이중 문화 보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국제적인 또 글로벌한 그러니까 훌륭한 세계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산으로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중도 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하면요.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중도에 한국어로 온 아동 또는 청소년을 우리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은 한국에 온 후에 한국어를 일상생활어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KSL,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우선 좀 그 목표로 삼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고 학습 한국어도 하나의 그 교육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또 한국어 능력을 신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학령에 적합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에 적합한 학교 생활 문화를 비롯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우리 한국어 교육의 어떤 기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어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가 한류 열풍과 함께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런 높은 수요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매우 다양해졌다,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의 현재 모습과 한국어 교육 대상별 교육 목표, 이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우리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국어와 한국어,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